매년 연말만 되면 아주 뜨거워지는 세금이 하나 있죠. 바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세금인데요. 이 종부세를 두고 아예 없애버리자, 아니다,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종부세는 그 이름보다 세금 폭탄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폭탄, 과연 정말로 해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퓨즈만 살짝 바꿔서 계속 우리 곁에 남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종부세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가장 큰 비판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니, 재산세도 내는데 왜 똑같은 집에다 세금을 또 물리냐?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두 번째는 집값이 오른 게 뭐 내 잘못도 아닌데? 마치 벌을 받는 것 같다는 징벌적 성격에 대한 반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딱 마련하신 은퇴자분들 있잖아요. 소득은 없는데 세금은 매년 나오니까 이게 정말 생계의 위협이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비판들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뭔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치권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 세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거론되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A안, 이건 뭐 아주 화끈합니다. 그냥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랑 합치자, 이거죠. 하지만 이 돈으로 살림하던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큰 숙제로 남습니다. 두 번째 B안은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면제해주자는 건데요. 이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고요. 마지막 C안은 아예 세금의 성격 자체를 확 바꾸자는 거예요. 상위 1%나 아주 비싼 집을 가진 사람한테만 물려서 사실상 부자들한테만 걷는 부유세처럼 만들자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종부세 개편이라는 게요, 그냥 세금 좀 깎아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번 바뀌면 특히 사람들 심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주택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바람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주택자는 종부세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지면요, 어중간한 집 여러 채 갖고 있느니 그냥 세금 걱정 없는 아주 비싸고 좋은 집 딱 한 채만 갖자,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어요? 자, 그럼 시장에 집이 더 많이 풀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 정말 딱 반으로 갈려요. 한쪽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해요. 세금 부담이 없어지니까 집주인들이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져서 시장의 매물이 확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세금 때문에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홀가분하게 집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죠. 그리고 이건 세입자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월세나 전세금에 슬쩍 얹어서 세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조세전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뜻이죠.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줄면 이런 압력도 자연스레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1주택자는 이제 세금 걱정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지만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숨어 있거든요. 그 핵심 변수가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공식 가격에서 어느 정도 할인해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간단하게 산수 한번 해볼게요. 만약 정부가 종부세 세율은 낮춰주면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확 높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엔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 내가 내는 세금은 그대로거나 아주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율만 보면 안 되고 이 비율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거죠. 거기다 넘어야 할 산이 두 개나 더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첫 번째는 돈 문제, 바로 지방 재정입니다.
이 종부세 수입이 지방정부한테는 아주 소중한 돈줄이었거든요. 이걸 없앤다고 하면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두 번째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 문제입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이걸 순탄하게 합의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변수들을 다 모아서 이 논쟁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 하나 바뀐다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확 뒤집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금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주택 공급은 충분하냐, 이런 훨씬 더 큰 변수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봐야만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냐, 덜 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 문제, 조세 정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까지 아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고차 방정식인 셈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